통계 입문 특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시간에는 대표값과 산포도 학습합니다. 중앙값, 최빈값, 평균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구할 수 있으시고요. 분산과 표준편차의 의미를 이해하고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추가로 시그마란 무엇인가,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리고 무리수가 포함된 식을 계산하는 것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표값이란 무엇일까요? 자료의 전체적인 특징을 대표적인 하나의 수치로 나타낸 값. 40대 여성분들에게 질문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 주무세요? 그러면 아마 제가 하루에 자는 시간은요 하면서 최소 3시간에서 최대 10시간이다 라고 확인이 되었다 칩시다. 그러면 최소 3시간에서 최대 10시간을 주무세요 라고 말할 수는 없죠. 우리는 그러한 방대한 자료를 한 번에 축약해서 평균 7시간 잡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한 가장 최소의 값에서 가장 최대의 값까지의 어떤 분포를 통해 나는 어디쯤에서 잠을 자고 있나 라고 우리는 많은 자료에서 확인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이 내가 가진 자료의 전체적인 특징을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 대표값. 그 대표값에는 크게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의를 하는데요.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있지요. 소방대원의 현장 출동 시간 7시 7분, 6분, 4분, 6분, 25분, 5분, 3분이라는 자료가 주어져 있어요. 아마 이러한 자료 중에서 가장 대표값으로 적절한 것으로는 우리가 대부분 평균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소방대원의 현장 출동 시간의 평균은 각각의 7분, 6분, 4분, 6분, 25분, 5분, 3분을 다 더한 값을 7로 나눈 8분이다 라고 쓰죠. 그런데 8분이라는 값이 평균으로서 계산치는 맞는데 좀 뭔가 불편한 감이 없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8이라는 숫자는 내가 얻은 자료 중에서 꽤 큰 숫자인 것 같아요. 바로 25를 제외하고는요. 이와 같이 평균은 극단적인 값, 즉 상대적으로 매우 크거나 매우 작은 값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처럼 평균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조금 더 수정하고 그리고 나서 대표값을 논의할 때 효과적인 방법이 중앙값인데요. 중앙값은 상대적으로 매우 크거나 매우 작은 값이 있는 경우에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나열된 값 중에 한가운데 있는 값이 평균보다 자료의 전체적인 특징을 잘 드러낸다고 하여서 대표값으로 사용됩니다. 앞서 있었던 현장 출동 시간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해 볼까요? 3분, 4분, 5분, 6분, 6분, 7분, 25분. 그러면 25분 같이 극단적인 값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치우쳐진 값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가장 중앙에 있는 값, 중앙에 있다는 걸 어떻게 표시해요? 아무래도 이렇게 지워볼까요? 그러면 양쪽에서 하나씩 지워져서 가장 가운데에 남는 6이 중앙값이 되겠죠. 이거 좀 원초적인데요. 그래요? 원초적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죠. 곧 함께 학습할 건데요. 지금 우리는 7개의 값을 가지고 있죠. 그럼 7 더하기 1를 하고 2로 나눠주세요. 4, 바로 4번째 수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중앙값입니다. 평균 중앙값 외에
또 다른 대표값을 소개합니다. 바로 최빈값이에요. 최빈값은 말 그대로 자료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이죠. 앞서 6이라는 6분이 2번 나왔어요. 그러면은 최빈값은 6분이다 라고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어떤 자료가 있을 때 이 자료를 대표하는 하나의 값을 우리는 궁금해 하는데요. 3가지 함께 읽어봤죠. 어떤 것? 평균, 중앙값, 최빈값. 그렇다면 문제를 하나만 풀어보면서 조금 더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질까요? 10, 20, 30, 40, 50에서 평균과 중앙값과 최빈값을 구하시오.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요. 한번 풀어보자 라는 거예요. 우선 평균 어떻게 구하실래요? 평균은 10 더하기 20 더하기 30 더하기 40 더하기 50의 값을 다 더한 다음에 총 5개죠? 그래서 5로 나눈 값이다 라는 것. 그래서 30이 나왔습니다. 우리 중앙값 한번 구해 볼게요. 중앙값은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다행히 지금 순서대로 나열이 아주 잘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앞서 이렇게 사이드 양쪽에서 하나씩 순서를 배제시키는 방법으로 10, 50, 20, 40, 30이 중앙값이구나 라는 걸 알았죠? 저는 계산하는 것도 궁금해요. 그러면 총 5개일 때는 5 더하기 1을 해주시고 2로 나누어서 3, 즉 3번째 수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최빈값은 얼마죠? 아이고, 최빈값이 뭔가 좀 빈도가 많은 게 없죠. 이럴 땐 최빈값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복잡한 자료를 가지고 대표값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명이 주말 동안 SNS 이용을 얼만큼 하는지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멋스럽게 정리를 했는데 이름하여 줄기와 잎그림입니다. 내가 가진 자료에는 지금 10의 단위와 1의 단위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보면 여기 읽어볼까요? 8, 9. 그러면 줄기가 1이고 잎이 이게 뭐지? 이 표현을 보니까 앞에 줄기 부분이 10단위고 잎 부분이 1의 단위인 것 같죠? 맞습니다. 그래서 10, 13, 14, 15에서 19까지를 나열한 거예요. 그러면 줄기가 2일 때는요. 20부터 해서 26까지, 줄기가 3일 때는 39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러한 전체 20개의 자료를 한마디로 대표하는 값, 평균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평균 구해봐야 되겠죠? 평균은 각각의 값들을 다 더해서, 그러니 평균을 구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8 더하기 9 더하기 어디까지 더해요? 39까지 쭉 더한 다음에 20으로 나눠 주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 결과 제가 구해놨습니다. 다 계산한 결과 얘는 383을 20으로 나누어 주시면 되고요. 19.15가 나왔어요. 중앙값은 어떻게 구해요? 이제 중앙값을 구하려고 보니까 벌써 20개가 양이 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 제가 앞서 미리 설명해 드린 방법으로 풀어보면 좋겠죠. 즉 20 더하기 1
2로 나누면 21을 2로 나눈 거니까 10.5가 되나요? 10.5는 어떤 자리예요? 10.5번째 자리인가요? 맞아요. 10.5번째 자리라는 것은 10번째 자리의 수가 있을 거고 11번째 자리의 수가 있겠죠? 이 수를 찾아서 평균을 구하면 바로 10.5 자릿수가 됩니다. 10번째 자릿수, 제일 작은 8, 9부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 8, 이 10번째 자릿수고요. 그 다음에 11번째 자릿수는 9겠죠? 그러면 이 값들을 끌고 내려와서 8 더하기 9를 2로 나눈 값이 평균이 됩니다. 그 결과 8.5가 되네요. 잠깐만. 중앙값이 됩니다. 8.5. 그런데 앞서 구했던 이거 19.15랑 8.5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이거 대표값을 구하고 있는 너무 당황스럽죠. 19.5가 왜 중앙값보다 훨씬 클까 하고 다시 한번 자료로 가봤더니 8부터 9 가다가 39라는 엄청나게 큰 값이 들어가면서 평균 전체가 확 커졌다. 이렇게 내가 가진 값보다 평균이 클 때는 평균을 이용하는 것보다 무엇을 이용하는 게 좋다고 들었죠? 중앙값 잘하셨어요. 그래서 중앙값이 의외로 사회조사에서는 중요한 대표값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최빈값도 있어요. 최빈값 있죠. 한번 찾아봅시다. 지금 8, 9 하나씩이고 13, 14, 15 18이 2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21도 2번 나오고 24도 2번 나오고 26도 2번 나오고 그리고는 없죠? 그러면은 최빈값이 없는 건가? 아니에요. 방금 저랑 2번씩 나온 18, 18, 21, 24, 26이 모두 최빈값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최빈값으로는 대표값이라고 하기엔 너무 좀 불편하시죠? 여하튼 이와 같이 주어진 자료를 대표하는 값을 물었을 때 우리는 크게 3가지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값만 가지고는 주어진 정보를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포도라는 것을 우리는 사용하게 되는데요. 산포도란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이다. 흩어져 있다? 별량이 뭐지? 바로 우리 농구팀 AB가 최근 10경기에서 성공한 3점 슛의 수가 들어있는 표가 있네요. 이 표에서 별량이란 A팀이 9개, 8개, 8개, 9개, 8개 요 값들을 별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별량이 어떻게 흩어져 있느냐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을 산포도라고 부릅니다. 그 산포도에는 범위, 분산, 표준편차 등 좀 다양한 것들이 사용이 되는데요. 산포도까지 꼭 필요하나요? 대표값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하는 질문 충분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농구팀 한번 다시 볼게요. A팀은 9점, 8점, 8점, 9점, 8점, 7점, 9점, 8점, 7점, 7점으로 3점 슛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B팀은 9점, 10점, 10점, 7점, 6점, 5점, 9점, 6점, 10점, 8점으로 3점 슛을 기록했어요.
두 팀이 얼만큼 잘할까 궁금해서 제가 대표값으로 평균을 구해왔습니다. 그랬더니 A팀, B팀 모두 평균이 8개씩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차이가 없는데 라는 거죠. 그러면 A팀이 잘하는지 B팀이 잘하는지 또는 제가 바로 이 두 팀 중에서 국가대표로 네, 보내고 싶은 뭔가 평가위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3점 슛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3점 슛을 잘하는 팀으로 한번 선택해 볼까 했던 거죠. 그런데 평균이 같으니 이거 어느 팀을 선택할까 고민 중인데요. 아래 이 관계를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막대 그래프로 그려보니까요. 우리 A팀은 8점을 기준으로 7점과 9점 사이에 값들이 좀 많이 모여 있죠. 그런데 B팀은 8점을 기준으로 5점부터 10점까지 분포가 좀 많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거 뭐야? 결국 평균만으로는 주어진 자료를 잘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가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제가 뭐라고 그랬죠? 어느 팀이 국가대표, 특히 3점 슛 파트를 좀 잘 노린다면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 여러분들이라면 어느 팀으로 선택하실래요? A팀? B팀? 싸우지 마시고 네, B팀이에요. 왜냐면요 10점을 많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좀 어느 쪽이 이제 되지만 사실 10개 이상 넣는 게 많다. 뭐 이렇게 본다면은 그 국가대표로서는 사실 좀 고득점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두고 가기 때문에 적게 넣는 것보다 많이 넣는 쪽으로 선택을 한다고 하죠. 그 다음에 대표값이 같더라도 별량의 분포 상태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 뭐라 부른다? 다시 한마디로 산포도, 산포에 대한 값이에요. 하나의 수로 나타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처럼 대표값과 산포도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공부했으니 활용해 볼까요? 다음 두 양궁 선수 AB가 8회까지 경기를 얻는 점수를 모았어요. A팀과 B팀 6, 10, 9, 10, 8, 9, 10, 10 B팀은 9, 7, 9, 9, 8, 7, 8, 7입니다. 어느 팀이 뭔가 좀 더 양궁을 고득점을 좀 더 올리는데 적절한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도수 분포표로 정리하고 대표값과 산포도를 비교해 보게 되었는데요. 단 분산은 직접 계산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 분산을 뒤에 가서 계산할 걸 감안해서 여기서는 확인하는 정도 분포 상태만 좀 보도록 합시다. 지금 A팀 같은 경우는 6점짜리가 몇 개이지? 6 하나가 있죠? 그럼 6점 하나. 그 다음에 7점짜리가 없네요. 그 다음에 8점짜리가 하나. 9점짜리 2개. 그 다음에 10점이 4개나 되네요. 네, A팀이었습니다. A 선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B 선수는요. 7점짜리가 3개. 그 다음에 8점이 2개, 9점이 3개. 이렇게 되어 있죠. 각각 어느 선수가 조금 더 좋은 경기를 치르는지 궁금해서 제가 평균을 좀 한번 구해봤는데요. A 선수에 대한 평균 구해보니까요. 앞에서 함께 구했던 평균도 한번 구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앙값도 한번 구해볼 수 있고 그리고 최빈값도 구해볼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대표값은 대부분 평균을 이용하니까 평균에 대해서 조금 많이 우리가 연습을 하게 됩니다. 우선 평균은 전체 값을 다 더한 다음에 그 8로 나눠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다 더한 다음에 72가 나왔어요. 얘를 8로 나누었더니 9점이 평균이었고요. 그 다음에 B는요. 다 더한 다음에 8로 나눴어요. 64를 8로 나누었더니 8이 나왔어요. 평균적으로는 A 선수가 조금 더 높은 그런 결과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제가 대표 선수 한 명을 뽑고 싶어요 라는 질문을 우리 A 선수랑 B 선수의 입장에서 한다면 어느 선수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A 선수는 6점부터 10점까지 좀 분포가 좀 많아요. 우리 B 선수는 좀 안정적인 것 같긴 하네요. 국가대표로 한 명을 뽑아주세요. 네, 맞습니다. 10점이 많은 A 선수를 뽑아주시는 것이 좋다고 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했던 내용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경험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A병원과 B병원에서 각각 6명의 환자를 상대로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여 진료 서비스를 받기까지 대기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두 병원의 진료 서비스 대기 시간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 평균을 구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균을 좀 구해 볼 건데요. 단 A와 B 병원을 좀 비교해 보면서 가봅시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A, B 모두 시간이니까요. 5분부터 32분까지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5분, 10분, 15분, 20분, 25분, 30분, 35분 이렇게 표시를 좀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들을 몇 개씩 있는지 또 어느 쯤에 있는지 한번 좀 개수를 분포 상태를 좀 보려고 하는 거죠. 우선 A병원 같은 경우는 17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32, 그 다음에 5, 그리고 19,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9. 좀 많이 흩어져 있는 게 확인이 되긴 하네요. 우리 B병원은요. 10, 15, 17, 17, 23, 20 확실히 중앙에 많이 모여 있죠. 아, 그러면 이후에 여러분들께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들 A병원과 B병원 두 병원의 진료 서비스 대기 시간의 산포도는 어디가 커 보여요? 라고요. 그러면 얼만큼 흩어져 있는 값이 크냐라는 거기 때문에 곧 이쪽이 더 많이 흩어져 있다라고 우리는 수치적으로 계산할 겁니다. 평균적으로는요. A도 다 더한 다음에 6으로 나누면 17분이고요. B도 다 더한 다음에 6으로 나누면 17분이에요. 그러니까 17분이라는 값을 둘 다 똑같이 무엇으로 갖는다? 평균으로 갖지만 흩어져 있는 것이 다르구나라는 걸 확연하게 그림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림이 아니라 정말 값으로 구하고 싶은데 어떡하죠? 이때 우리는 분산과 표준 편차를 통해서 그 흩어진 값을 하나의 수치로 표현합니다. 앞서 두 농구팀 A, B의 3점 슛 수에 대한 분포표를 함께 보았었는데요. 지금 그림 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B팀이 3점 슛에 대해서 흩어진 정도가 좀 더 커요. 그런 말은 흩어진 정도가 크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흩어진 정도가 크냐라는 질문을 동시에 던질 수가 있습니다. 평균을 중심으로 그리고 흩어져 있다라는 말은 평균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느냐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평균으로부터 1점 떨어져 있다, 2점 떨어져 있다. 평균으로부터 여러 값이 떨어져 있지요. 이렇게 그 별량과 평균 사이의 차를 잘 확인하면 삼포도를 구할 수 있을 거다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당연히 거기에 맞게끔 우리는 편차라는 단어를 정의하게 되는데요. 편차란 내가 가진 데이터, 즉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겁니다. 앞서 우리 두 팀, A와 B팀에 대한 그 편차를 정리한 표가 바로 확인이 되는데요. 1, 0, 0, 1, 0,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과 B는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2, 0 이라는 편차가 구해졌어요. 앞서 평균 구하듯이 값들을 다 더한 다음에 내가 가진 전체 도수의 합으로 나눠주면 참 좋겠다. 그래서 편차도 쭉 더해볼까 했는데 편차의 합이 얼마라고 돼요? 둘 다 0이래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앞서 이 그림을 통해서도 보면 알겠지만 바로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다 보니까 그 편차들이 다 더하면 0이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그러면 분포 상태를 아는데 좀 편차를 잘 다르게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하에 우리 통계학자들이 선택한 방법은 바로 표준 편차입니다. 우선 편차는 그 총합이 0이에요. 그러니 그 편차의 평균을 구해도 항상 0이겠죠. 편차로는 삼포도를 구하는 게 불가능하겠어. 다른 방법 없을까? 편차를 이용하되 제곱을 하자. 그래서 제곱을 하면 그 총합이 0 이상이 되죠. 그리고 그 제곱을 한 값의 평균을 이용하면 좋겠어. 그 대신 그 제곱을 한다라는 말 자체는 결국 각각의 값들을 xi라고 하면 그 xi에서 평균을 뺀 값을 제곱한 다음에 다 더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총 n개로 나누어 주는 건데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값을 제곱했으니 앞으로 돌려주세요. 돌리는 방법은 제곱근을 선택하는 거죠. 제곱근이란 이렇게 루트를 취하는 거죠. 이와 같이 원래 각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우리는 분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분산은 원래대로 다시 돌려서 이 데이터, 이 자료들의 뭐는 흩어진 정도의 삼포도는 이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제곱근을 선택하게 되고요. 이 제곱근을 표준 편차라고 부르죠. 뭔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바로 적용해 보면은 쉽게 문제가 이해가 됩니다. 앞서 함께 봤던 우리 그 A팀과 B팀의 분산은 제곱한 거를 쭉 다 더한 다음에 10으로 나눠서 5분의 3. 그 다음에 B팀은 제곱한 거를 쭉 더해서 10으로 나누니까 5분의 16. 확실히 5분의 16이 더 크죠? 즉 흩어진 정도가 더 크다. 삼포도가 크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표준 편차는요. 분산에 대해서 제곱근의 값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어떤 거를 제곱해서 4가 되는 수는 무엇인가요? 네, 2와 마이너스 2예요. 그렇죠? 어떤 거를 제곱해서 3이 되는 수는 어떤 수인가요? 그럴 때 쓰는 단어가 바로 x는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이죠. 이 루트라는 단어가 한글로 제곱근입니다. 따라서 제곱근 3, 마이너스 제곱근 3이라고 읽지요. 앞서 어떤 걸 제곱해서 5분의 3이 되었으니 5분의 3이 되는 x값은
루트 5분의 3이고요. 이 제곱근의 여러 가지 계산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제곱근과 제곱근의 덧셈, 곱셈, 나눗셈 등이거든요. 이 중에서 한 가지, 지금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 곱하기 B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루트 A분의 루트 B는 당연히 A는 0이 아니어야 되겠죠. 는 루트 A, 루트를 다 모아서, 그래서 루트 A분의 B다. 반대로 루트 A분의 B는 루트 A분의 루트 B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같이 이 문제를 더 풀어볼까요? 무슨 말이냐? 지금 루트 5분의 3에 대해서요. 다시 지금 루트 5분의 3은 루트 5분의 루트 3이라는 거죠. 여기에 분모의 무리수, 즉 루트가 있는 식을 우리는 수정을 하죠. 유리화라고 합니다. 루트 5를 위아래다 곱해주면 5분의 루트 15. 그래서 5분의 루트 15가 답이 되었던 겁니다. B팀 바로 루트 5분의 루트 16은 루트 5분의 루트 16. 그리고 루트 5분의 루트 16인데 16은 4죠. 그래서 루트 5분의 4. 그리고 유리화를 시켜준 결과 5분의 4 루트 5가 되었습니다. 결국 계산을 통해서 이제 값으로도 A와 B의 분포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즉 지금 B가 분산이 크다. 루트를 씌운 표준 편차도 B가 크죠. 돌려서 말하면 A팀의 3점슛의 수가 B팀의 3점슛의 수보다 평균 주위에 더 가깝게 모여 있다. 분산은 작으면 평균 주위에 모여 있다. 크면 평균으로부터 흩어져 있다. 라는 말을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어느 지역에 최근 5년 동안의 연중 최대 적설량을 조사해 나타난 게 다음과 같습니다. 이 자료를 한마디로 정리해 주세요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값들을 가지고 설명해 줄 수 있다고요? 첫 번째, 평균이겠죠. 평균은 다 더한 다음에 그리고 5로 나누는 거죠. 그 결과 평균값은 22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얼만큼 흩어져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라는 거죠. 그래서 분산을 먼저 구한다. 분산은 앞서 구한 25에서 평균 22를 빼서 제곱을 하고 26에서 22를 빼서 제곱을 하고 이렇게 해서 23에서 22를 빼서 제곱을 한 것의 평균을 구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5분의 60이 나와서 12가 되었죠. 또한 분산은 내가 가진 데이터들을 제곱한 꼴이에요. 따라서 표준 편차로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루트 12. 그러면 12는 2 곱하기 2 곱하기 3 따라서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3 그리고 각각은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루트 3이 되므로 결국 2 루트 3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잘 푸셨어요. 어디 또 한 문제만 더 풀어볼까요? 다음 자료의 평균은 12이고
분사는 8, 그리고 x가 y보다 작다라고 하는데 이때 x와 y의 값을 구해봐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평균이 12이니까 우선 평균에 대해서 식을 한번 세워보자. 8 더하기 10 더하기 x 더하기 12 더하기 y를 5로 나눈 결과가 12다 라는 거죠. 이 식 5를 12로 곱하고 8과 12를 더해서 여기 10도 있죠. 8, 10, 12를 더해서 30을 빼주면 x 더하기 y는 얼마가 나오더라? 30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조건 하나는 분산을 줬죠. 분산은 8에서 12를 빼서 제곱하고 10에서 12를 빼서 제곱하고 x에서 12를 빼서 제곱하고 12에서 12를 y에서 12를 제곱한 뒤 총 5로 나눈 값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8이라는데요. 이 식도 한 번 더 정리를 해 볼게요. 그러면 우선 당연히 이렇게 8을 쓰면은 식이 안 되니까 정리를 해본 결과 4의 제곱, 2의 제곱, x-12의 제곱, 0, y-12의 제곱을 5로 나눈다 라는 거죠. 그리고 8이다를 여기다 쓰겠습니다. 이제 5에다가 8을 곱하고 4, 16, 2, 4, 그 다음에 x, y 한 번만 정리할게요. 그러면 x-12의 제곱 더하기 y-12의 제곱은 20이다 라고 식이 나왔어요. 결국 두 개의 연립방정식을 푸는 문제로 바뀌었네요. 와, 연립방정식 풀어요. 조금만 풀어볼게요. 그래도 한번 풀어는 봐야죠. 이쪽으로 가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x 더하기 y는 30이다. 그 다음에 x-12의 제곱 더하기 y-12의 제곱은 20이다. 전략이 있으세요? y는 30-x이니까 이 30-x를 이 값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된다고요?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리한 결과 2차 방정식이 나오더라고요. 즉, 한번 정리하면요. 2x제곱 마이너스 60x 60x 더하기 448은 0이 나왔어요. 이로 한번 더 나눠줄까요? x제곱 30x 224는 0. 그러면 이쯤 되면 인수분해해야 되겠죠. x, x. 그 다음에 224를 여러분들이 소인수분해를 쭉 해보세요. 그러면 16과 14를 얻게 되고 마이너스. 그 결과 쭉 계산해서 30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하니까 결국 우리가 원하는 x는 얼마다? 14 또는 or 16이다. 그럼 반대로 y는 더해서 30이니까 16 또는 14다. 똑같네요. 네, 자리 이동 필요 없겠죠. 그런데 조건 하나가 더 있었어요. y가 x보다 크다. 따라서 답은 어디다? y가 x보다 커야 되니까 네, 문제 푸시냐고 아주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한 문제만 더 풀고 본 첫 번째 특강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삼포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했습니다. 삼포도 정리해 봅시다. 기억. 편차가 작은 별량일수록 평균에 가깝다. 편차가 작다라는 거는 편차는 평균으로부터의 차였었죠. 그래서 값과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을 편차라고 했어요. 이 값이 작으면 평균에 가깝다. 딩동댕. 자료의 분산은 표준 편차보다 항상 크다. 크지요? 에? 이상하다. 큰가? 크죠? 제곱을 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양상이란 단어가 나오면 조금 우리가 긴장하잖아요. 0이 있구나. 무슨 말이다? 자료가요. 3이다. 그러면 3에만 다 자료인 거예요. 그러면 평균이 3이고 편차는 다 0이니까 분산도 0이 되는 거예요. 루트를 씌워도 0이 되겠죠. 그래서 분산과 표준 편차를 비교할 때 크거나 같다 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디귿, 자료의 각 별량의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다? 맞아요. 앞서 평균을 기준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좌우 대칭이고 플러스만큼 마이너스가 있어서 합하면 0이었어요. 딩동댕. 서로 다른 두 집단의 자료에서 표준 편차가 다르면 평균도 다르다? 아니었잖아. 앞에 농구 비교할 때 평균은 같은데 흩어짐이 달랐죠? 그래서 평균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의 첫 번째 인문 특강 함께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인문 특강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대표값과 삼포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안에 중앙값, 최빈값, 평균, 그리고 분산과 표준 편차를 학습하였습니다. 추가로 무리수의 연산에 대해서도 함께 확인하였으니 연습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